국방부 장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네. 문제가 안 생기도록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 무기 뭐 보내겠다, 파병하겠다 이런 부분은 전략적 수정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보다 역시 장관 며칠 하시니까 굉장히 좋아지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발전해야 돼요. 우리 경호처 처장님, 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희가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를 했고, 그래서 그걸 집행하러 갔을 때 경찰이 막았죠. 근데 그 경찰은 경호처에서 지휘를 했습니까? 용산서장이 지휘를 했습니까? 저희가 지휘가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경호 구역 안에서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서 직무 집행을 한 그 걸로 매뉴얼이 경호처에서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용산서에서 하게 돼 있어요? 용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휘 책임자 그러면 용산서장입니까? 맞습니다. 경호처는 지휘 책임이 없습니까? 경호 구역 설정은 경호처가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그러면 경호 구역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호처에서 하는 게 맞네요. 경호 구역이라고 해서 경호처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설정은 경호처가 하지만 경호 구역 안에서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공무원 누구든 경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가지 간단히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그 경찰을 지휘한 게 경호처예요, 용산서예요? 당연히 용산서죠. 용산서입니까? 예.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박지원 의원님이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800에 7070 소유주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들은 800에 7070이 윤석열 대통령 전화인데 김건희 여사가 그 전화를 빼앗아서 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전화는 든 공적인 전화든 대통령은 본인이 기존에 사용했던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국가 안보 보안 문제예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습관처럼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표 시절에 제가 최고위원이어서 가끔 전화를 드렸거든요. 저도 모르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으셔. 그래서 끊었어요. 아, 대통령이시니까 개인 핸드폰은 안 쓰시겠지. 그리고 제가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대통령 안 받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자꾸 사적인 폰을 사용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도 많고 실제로 사고도 나고 불필요한 국정농단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원천 봉쇄,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쓰시면 안 된다고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경호처장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경호를 잘 하셔야 된다. 그 사적 폰 안 쓰시도록 건의해라. 박지원 의원님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우리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한테도 한 말씀만 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경찰서 지구대 이렇게 오신다 그러면 오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민간인이 경찰하고 같이 순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 가뜩이나 문제 많은데 플러스 추가해서 왜 민간이신 분의 명부인이 경찰서 돌아다니면서 경찰들한테 같이 순시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 왜 듣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청장께서 만약에 또 김건희 여사가 경찰서 지구대 순시온다 그러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하고 못 오게 하세요. 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피해가 크다고 하니까 빠른 대처를 좀 예, 해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장관님이 좀 신경 써주세요. 장관님, 제가 예전에 군에 있던 분들한테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어떤 군인이었냐 그랬더니 스마트한 엘리트 군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민주당 쪽에 있는 인사들한테 물어봐도 그런데 그 기조를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가 24시간 안에 이걸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미동맹 얘기하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세계 전략과 우리도
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그러는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무기나 우리 국군을 파병하겠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한국 정부가 지금 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나? 반미 정권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외 전략 중에서 한미 동맹을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면 미국의 이런 전략적 수정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신중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하든 아니면 정상회담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고 조율하기 전에 불쑥불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안보에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이 선거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그렇게 했던 전략이라 하더라도 그 방향은 탄력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방부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 정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신행정부와의 그런 어떤 문제를 조율해 나가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해리스는 그런 트럼프를 공격하는 소재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 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북한과의 접촉을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모르게 대한민국 정부를 패싱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또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엄청난 국익적인 손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트럼프 신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방부 장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네. 문제가 안 생기도록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무기 뭐 보내겠다, 파병하겠다 이런 부분은 전략적 수정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박지원 의원님. 제가 오늘 너무 발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국방장관, 예.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보다 역시 장관 며칠 하시니까 굉장히 좋아지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발전해야 돼요. 지금 정청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미국의 변화가 시작된 게 아니라 네. 천지 개벽이 시작됐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성격을 잘 아시잖아요. 저하고 잘 아시는 분이 지금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판비치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카톡 전화를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대량 살상무기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후보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로 했다. 이 문제를 인수위원회에서 혹시 논의할 거냐? 라고 물었더니 구체적 논의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다. 그래서 저는 만약 미국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우리는 더 존경하고 더 따라야 될 것도 아니에요. 엇박자 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발언의 수위를 마치 김용현 장관이 처음에 국방장관 됐을 때는 국회의원들한테 말 조심하세요. 야단 쳤잖아요. 지금은 잘하시잖아요. 조금 순화시켜 나갈 것을 권합니다. 네, 잘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